여러분 안녕하세요. 창가의 노래입니다. 창가의 노래 인사드립니다. 창가의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쩌다 보니 제 방송에 한번 들어와 주신 지나가는 행인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반갑고요. 기왕에 들어오신 김에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태현 양의 지금까지 이제 현역가왕을 참여하면서 쭉 불러온 선곡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예선 라운드에서 단연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 마음에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노래가 단연이라는 노래인데, 단연이라는 노래가 김수희 씨 노래죠. 김수희 씨의 단연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언제 들어봤냐면요, 김태현 님이 노래 부르고 난 뒤에 찾아서 들어봤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 미스트롯에서 윤태화 씨가 단연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부르는데 정말 뭐 그 두 분 다 노래를, 원곡자도 그렇고 윤태화 씨도 그렇고 노래를 다 잘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특징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 강약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카리스마 있게 곡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김수희 씨 같은 경우도 처절하다 못해서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좀 부담감을 느낄 정도의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약간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태화 씨 또한 자기 원래 그 비음을 포함을 해가지고 윤태화 씨도 나름 굉장히 처절하게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을 해냈어요. 근데 이제 김태현 양이 이 단연을 선곡한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미스트롯 2에서 바람길을 불러가지고 새로 그 노래를 창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곡을 해석해서 노래를 불러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양의 단연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제목을 보면서부터 일어났는데, 정말 단연을 힘을 탁 빼내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그 감성에 깊이 젖을 수 있도록 노래를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분 말고 또 다른 분들도 단연을 부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현 양의 단연에 1등을 줬습니다. 1등. 그 노래를 들을 때 막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깊이 스며들게 하는,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감성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래여서 저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진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감동적인 노래가 뭐였냐면 님 찾아가는 길이었죠. 님 찾아가는 길. 님 찾아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엄마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거든요. 노래가 굉장히 이렇게 좋았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되는 노래가 참회라는 노래인데, 참회라는 노래를 무정 브루스인가? 아이고,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무정 브루스를 듣고 난 뒤인 것 같은데요. 무정 브루스든 참회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심사평을 받을 때 주현미 씨에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심사평을 받았잖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너무 잘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린아이 감성으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자기 감정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현 양이 부른 노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갔다. 감성은 없이 배운 기술로 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감정 다 느끼고 어린 아이들도 삶의 회한이 다 있고, 특히 김태현 양도 어릴 때부터 그 친한 딸처럼 사랑해줬던 그 선생님의 암 투병과 또 그분의 사별을 통해서 인생이 그 사별의 아픔까지 깊게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지만 애기들을 키울 때도 보면요, 애기들도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 있고요,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이 있고요, 아플 때 내는 울음소리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공포를 다 느낍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도요.
근데 이제 자칫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의 감성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때 강하게 느껴가지고 주현미는 어릴 때 진짜 포시라켓만 컸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김태현 양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길을 들은 장윤정 씨가 김태현 양의 단연을 들었다면 무슨 평가를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악가왕에서 저는 그런 평가를 들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표현을 뭐 생각을 해보고 표현을 지금 하는 거지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제 마음의 생각인지 저만 가진 생각인지 모르지만 단연을 들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좋게 들었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역시 김태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윤명선님은 이전에도 이번에 이제 결승전 때도 김태현 양 표정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마지막 라운드라 그런지 뭐 어느 누구도 누구를 뭐 어쩌다 이렇게 지적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승전 2라운드에서 유일하게 이제 지적을 받은 가수가 김태현 양이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윤명선 씨에게 섭섭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이제 좋게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왜 저런 좀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김태현 양이 이제 그 시간에 부른 노래가 엄해라는 노래였고요. 저 역시도 김태현 양의 엄해 노래를 유심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김태현은 이 엄해라는 노래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어떻게 불러낼지. 만약에 다른 가수가 엄해라는 노래를 불렀으면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김태현 양이 엄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저런 어린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왜 저 곡을 선택했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내용이 별로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날랐단가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다 또 엄마도 같이 했던 자리예요. 엄마가 저 노래 들을 때 더 슬퍼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하게 됐고요. 태연이는 엄매 뭐하러 나를 낳았단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삶이 처참한 것도 아닌데 노래 선곡이 엄마 앞에서 부르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저 같은 생각을 한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김태현 양은 뭐 노래로서 선곡을 한 거죠. 마지막 그게 현역의 노래로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담은 노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막 나까지 고생을 시키냐고 진짜 원망을 많이 했고 툭 하면 학교 다닐 때 육성예비 안 주면 육성예비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세대죠. 왜 육성예비도 안 주고 맨날 학교에서 쫓겨오게 할 거면서 뭐하러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나를 고생을 시키냐고 좋게 말 안 했어요. 울며 불며 그랬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육성예비 200원이면 저는 6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60원도 안 주고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다 쫓겨오게 만들고 우리 엄마가 10명을 낳았으면 엄마 아버지가 10명을 낳았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집에서 10명을 낳아가지고 제가 9번째예요. 9번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큰언니 둘째 언니는 벌써 시집을 갔고요. 형제가 많다 보니까 나이 차이도 많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고 설거지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소쿠리 하나 하고 호미 하나 하고 던져주면서 따라와 해가지고 밭에 따라가서 밥 메고 아이고 옛날에 농기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떼학비 나대서 그냥 다 하는 거죠. 막 햇빛이 심한 날은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모자 같은 게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여자들 수건 쓰고 다녔잖아요. 남자들은 밀짚 모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여자들은 모자를 안 쓰고 다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막 들로 막 논으로 밭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동생이 어려서 동생 보느라고 나무꾼을 해서 여름에도 쉬는데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3살 차이라 업어주고 막 볼 필요도 없는 동생이 지긋지긋하다 일만 시켜먹고 학비는 안 주고 아우 지겨워.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가는 오빠는 돈 달라고 하면 2만원 3만원도 어떻게든지 구해서 주는데
저는 60원을 안 줘서 맨날 울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났냐고, 뭐 하려고 나서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막 진짜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런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엄마를 원망했던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부모는 자식이 뭐하러 나 낳았냐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낳았어? 뭐하러 낳았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속이 썩고 눈물이 나고 그렇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아들들 둘은 엄마 뭐 하려고 낳았냐고 이렇게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에 비교하면 우리 아들들은 진짜 효자예요. 이 노래 끝나고 엄애나라는 노래를 완곡 조절을 잘 해가지고 우리 김태현 양이 노래를 완성을 해냈잖아요. 정말 김태현 양이 엄애 노래 부를 때도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 현장에서 딸내미 노래를 듣는 엄마 마음도 너무 아프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태현님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얼굴을 몇 번 잡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심사위원 심사평으로 나선 윤명선님이, 김태현은 발라드를 부를 때 보면, 노래 부를 때 보면 얼굴 찌푸리고 이런 게 꼭 할아버지한테 손녀가 혼나고 혼날 때 찌푸리는 얼굴 같다, 이런 부분만 바꾸면 노래가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도 이 평가를 들을 때 뭔 얘기지? 왜냐면 전에도 표정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표정이 노래하고 안 맞게 어색하게 한다, 그런 지적을 중간에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표정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현 양의 노래 부를 때, 슬픈 노래나 이렇게 강조해야 될 노래를 부를 때 양미간을 찌푸린다거나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좀 표정을 억지로 짓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그런가? 근데 이제 이런 표정들이 태연이에게는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표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김태연 양이 눈물이 나서 울 때 손바닥으로 얼굴을 탁탁 치는 것처럼 아마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난 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김태현 양 표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다, 좀 그런 느낌도 더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윤명선 씨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태현 양이 그런 노래를 지을 때 그런 표정을 지은 게 김태현만의 특유의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아서 좀 얼떨떨한 것도 있고, 내 표정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무대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서 자신의 노래뿐 아니라 표정도 이렇게 조금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윤명선 작곡가의 지적이 들을 때는 섭섭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렇게 엄애라는 노래를 부르고, 진짜 엄애라는 노래가 그냥 노래입니까? 엄청 감성을 다해서 또 감성에 이입해가지고 또 듣는 사람들도 이입할 수 있도록 태연 양이 이렇게 노래를 잘 했는데 왜 저런 지적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의 심사평을 이제 여러 번 다시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무대인데 윤명선 씨가 좋은 얘기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사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노코멘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윤명선님이 농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괜히 트집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를 전부 표정이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어느 부분에 가서 뒤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간파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래는 전혀 그분이 노래 자체를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표정에 대한 걸 지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링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김태현 양이 또 총명하고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끼긴 하겠는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굳어진 그런 표정들이었을 텐데요. 예전엔 좀 어색하게 이제
처리하는 부분, 노래가 끝나는 부분이라거나 이럴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최근 들어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사평에 윤명선님이 이런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마지막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윤명선 씨 앞에도 모니터가 하나 있잖아요. 모니터가 발밑에 모니터가 있어서 요즘 카메라도 성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딱 당겨서 얼굴 표정을 당겨서 다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분이 조금 어색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혼난 손녀가 표정이 살짝 어리광 부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독감에도 걸리고 또 자신의 단독 콘서트도 하면서 윤곽가왕 몇 개월간 쉼없이 달려온 김태현 양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또 화이팅 하시라고 응원을 하면서 저의 멘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좋은 노래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고마워요, 김태현 양. I love you.